오늘은 제가 2019년부터 2020년 동안 저에겐 아픈 손가락으로 남았던 제품 탑5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기 앞서 이 리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제가 애초에 잘못 구매하거나 제품의 스펙을 그리고 용도 등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바로 빌레로이 앤 보우 접시인데요. 이 접시는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선풍적인 유행을 했었고 감각적인 고유의 디자인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저는 당시에 코렐 접시만 쓰고 있다가 백화점에서 이 빌레로이 앤 보우 접시를 보고 특별한 날뿐만 아니라 평소에 저 접시를 사용한다면 내 삶이 조금이라도 멋져지겠구나 라는 기대를 품고 구입을 했었어요. 네, 하지만 이 제품은 분명 장단점이 극명합니다. 특히 코렐 접시를 주로 쓰시던 분이라면 이 브랜드는 분명 맞지 않는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첫째, 이 제품의 내구성이에요. 전 사실 코렐에 너무 익숙해져 있던 터라 모든 접시가 코렐처럼 오븐에 돌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었어요. 사진처럼 바로 두동강 나버리는 약한 내구성을 갖고 있어요. 5분 정도밖에 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네,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저만 이런가 하고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 결과 저뿐만 아니라 비슷한 동지들이 꽤 있더라고요. 사실 이 브랜드의 영문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제품의 특징에 대해 서술하고 있어요. 무게 약 1.5파운드, 식기세척기 yes, 전자레인지 yes. 하지만 오븐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네, 물론 이 정도만 해도 약간의 아쉬움은 있을 뿐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공식 사이트에는 사이즈와 무게만 나와 있을 뿐 오븐은 물론 기타 기기들에 대한 호환이라고 할까요? 그런 설명을 찾기가 어려워요. 이런 것들은 분명 소비자들에게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이 제품은 아주 무거워요.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제가 기존에 사용하는 코렐과의 비교인데 코렐만 쓰시는 분들은 이 브랜드의 무게에 뭔가 내가 접시 따위에 압도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설거지할 때야 식기대에 올려놓을 때요. 무거운데 내구성은 약한... 뭔가 분명 아저씨인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확실히 이쁘긴 이뻐요. 그리고 포장을 다 뜯어서 반품도 못해요. 그냥 특별한 날에만 쓰려고 제 선반 귀퉁이를 계속 차지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쓰겠죠. 이 브랜드는 분명 고유의 오리지널리티와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하지만 브랜드 헤리티지나 그릇의 무게가 주는 격식 등의 가치보다 깔끔함과 실용주의를 더 큰 가치로 생각하는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코렐이 더 적합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특히 코렐에서 저처럼 꽃무늬, 블랙베리 무늬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은 코렐의 저스트 화이트 라인을 추천드려요. 아무런 무늬가 없고 깔끔해서 음식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게 매력이에요. 그리고 코렐 자체의 강한 내구성과 함께 가벼운 무게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은 저 같은 자취생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그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원래부터 그릇은 큰 관심이 없었지만 저는 그릇은 코렐로 정착입니다. 다음은 4위입니다. 바로 이 젓가락인데요. 이 큐티풀 고아라는 브랜드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선풍적인 유행을 했었고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커트러리예요. 일반적인 수저와 달리 감각적인 디자인은 역시 제 센스에 걸맞다고 생각했었고 구입을 했어요. 물론 수저와 젓가락 다이닝 세트를요. 하지만 이 제품은 특히 젓가락은 저에겐 너무 맞지 않았습니다. 디자인이 아니라 기능적인 면에서요. 제가 젓가락질을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 젓가락은 팁 부분이 아주 뾰족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접촉을 하지 않으면 음식이 잘 안 잡혀요. 네, 이 제품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디자인적인 요소 때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일반 쇠젓가락에 익숙해져 있던 분들이라면 분명 저처럼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젓가락질을 퍼펙트하게 하지는 않지만 분명 퍼펙트하게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젓가락의 형태는 그리 편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젓가락의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저 말고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디자인은 분명 멋있어요. 내구성도 좋은 편이에요. 가볍고요. 이 제품 역시 저처럼 하급자가 쓰기보다는 브랜드 가치를 아는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어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냥 쇠젓가락 쓰고 있어요. 실용적인 면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그 다음에 디자인적인 면을 생각하는 저에게는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친구들은 제 선반 구석에 마찬가지로 잠자고 있어요.
언젠가는 쓰겠죠. 네, 언젠가는. 다음은 3위에 랭크된 제품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업라이트 고라고 하는 어깨를 펴주는 데 도움이 되는 보조 장치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잡지에서 이 제품을 봤었고 뭔가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네, 물론 지금은 저의 손에 없어요. 안 쓰는 물건 정리하면서 같이. 제가 이 제품을 안 쓰게 된 이유는 손이 가질 않아서예요. 귀차니즘으로 인해 이 제품을 쓰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 제품을 쓰려면 깨어있을 때, 활동을 할 때 등에 붙여야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제품을 등 뒤에 붙이고 출근하기도 어렵고 주로 의자에 앉아있는 저에겐 등에 베기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쉽지 않죠. 물론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요. 집에 있을 때 쓰자니 집에선 주로 누워있거나 편하게 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을 등허리에 붙이고 있는 것을 제 몸이 거부하더라고요. 우선 저에게는 상당히 귀찮은 일이고요. 이 접착 젤리 역시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해요. 물론 핸드폰과 연동도 되고 내 자세를 모니터링해줘서 리포트해주는 등 굉장히 스마트한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서는 릴렉스하는 생활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제품을 등 위에 붙이고 생활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분명 혁신적으로 자세를 바꿔주어 체형을 교정하고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좀 더 스마트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상하게 손이 가지 않았어요. 물론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편집에 시간을 많이 쏘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울릴 것 같기도 해요. 다음은 2위에 랭크된 제품입니다. 바로 이 핀 마이크인데요. 이 핀 마이크는 제가 예전에 녹취를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급하게 인터넷으로 구매했던 제품이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저가의 핀 마이크는 요즘 핸드폰의 내장형 마이크 혹은 에어팟보다 성능이 안 좋습니다. 요즘 핸드폰 기술이 좋아져서 중저가의 외부 마이크보다 오히려 핸드폰 자체의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녹음을 핸드폰보다 고퀄리티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중저가형 마이크는 구매하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려요. 또한 이런 외부 마이크는 실시간 화상회의를 할 때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화상회의나 화상 면접을 볼 때 이런 제품을 아이폰 젠더를 통해 연결하면 출력, 그러니까 상대방 음성이 제게 들리지가 않아요. 아이폰은 기술적으로 입력과 출력을 따로따로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에어팟을 사용해서 화상회의를 하는 것이 가장 깨끗한 음성 입출력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레코더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대망의 1위에 랭크된 제품입니다. 바로 에어팟 프로인데요. 저 역시 일명 앱등이에요. 스마트폰을 처음부터 아이폰으로 썼었고 현재 아이패드와 아이폰 그리고 맥북을 쓰면서 나름대로 작은 생태계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저에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에어팟 프로는 구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기기적인 결함이에요. 이 부분은 다수의 에어팟 프로 이용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검색창에 에어팟 프로 리콜을 치면 수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종종 지직거린 소음이 있는데 저 역시 이 이유 때문에 무상이긴 하지만 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센터에 방문해서 리퍼를 3회 정도 받았어요. 리퍼 담당자님도 제가 그 증상을 얘기하자마자 이런 케이스가 한둘이 아닌지 바로 인지하시더라고요. 리퍼를 받으면 아시죠? 왼쪽과 오른쪽의 배터리 레벨이 차이가 나서 쓰는 내내 짝짝이를 느껴야 해요. 즉 애플답지 않게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검증돼서 나오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뽑기를 잘하신 경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배터리 사용 시간이에요. 이 에어팟 프로는 타 블루투스 이어폰에 비해 사용 시간이 엄청나게 짧아요. 공식 사이트에는 한 번 완충 시 음악 감당 4.5시간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체감 사용 가능 시간은 완충했을 때 3시간 조금 넘는 정도밖에 안 느껴져요. 충전기 없이 에어팟만 가지고 누구를 만나러 외출하는 것은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또한 공홈에서는 대기시간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 대기시간 역시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에어팟만 가지고 밖에 3시간 이상 나가는 것은 정말 무리라고 생각해요. 이는 타 블루투스 이어폰에 비해 현저하게 짧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충전기를 같이 가지고 다니더라도 늘 배터리를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에어팟 프로의 특장점인 노이즈 캔슬링을 이용한다면 이 배터리가 부족한 현상은 더더욱 가속화되고요. 세 번째는 바로 음질 부분이에요. 우선 에어팟 프로는 음질 자체가 엄청 환상적이거나 신세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 기준에서 에어팟은 수준급 이상의 음질이고 아이폰과 궁합도 잘 맞지만 이 음질을 위해 30만원 이상을 소비하는 것은 분명 고민해봐야 할 점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저는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술에 혹해서 그리고 애플의 기술력을 믿고 구매했지만 이 노이즈 캔슬링은 체감상 그리 대단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제가 사무실에서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켜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업무를 할 때 주변에서 소근대는 말소리뿐만 아니라 심지어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까지 고스란히 제 귀에 들어와요. 분명 에어팟 프로를 처음 개봉하고 노이즈 캔슬링을 경험했을 땐 정말 대단하다, 혁신적이다 라고 느꼈지만 이상하게 업데이트를 하면서 혹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 노이즈 캔슬링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의견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 역시 개인차와 기기 뽑기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이 음질뿐만 아니라 며칠간 매일 7시간 정도 에어팟 프로를 귀에 끼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업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난생 처음 귀에 중이염이 걸렸어요. 귀의 통증과 함께 귀 안쪽이 붓는 증상이 있었는데 물론 그 이후 블루투스 이어폰 사용 자체를 중단하였고 지금은 다 나았지만 제 건강한 청력에 이 제품이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이 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물론 다른 제품들을 썼을 땐 전혀 이런 증상이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하면 제품이 기계적으로 외부 잡음을 제어하려고 하면서 안 그래도 커널형 이어폰인데 이 주변 소음을 잡으려는 기능 때문에 귀에 무리를 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어떤 유튜버분도 에어팟 프로를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켜고 기내에서 사용 시 귀에 엄청난 통증을 느끼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제 귀 건강을 위해 에어팟 프로 사용 시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끄고 사용합니다. 무서워서요. 게다가 이 에어팟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은 너무나도 많아요. 오히려 저는 가격이 훨씬 저렴한 필립스 제품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에어팟은 사무실에서만 잠깐씩 쓰고 있어요. 가격 대비 성능으로 봤을 때 에어팟 프로는 제게 좋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이어폰이 30만원대라는 것은 분명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대체재가 너무 많죠. 물론 에어팟 프로만이 주는 애플 감성과 디자인 그리고 아이폰과 연동되는 세련된 UI는 오로지 에어팟만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에어팟 프로는 구매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구매한 물건 중 아쉬웠던 제품 탑5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정말 잘 샀다라고 생각하는 물건에 대해 다루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